왜 이걸 못하느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 심리학의 물을 먹은 사람 아니야. 내가 독일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부전공 3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라 했잖아. 이게, 뉴로사이언스 이런 거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사회심리학 중에서도 조직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Psychology Today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 저널이기도 하고 소식지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가면 The Brain Under the Influence of Power, 권력의 영향을 받는 뇌라는, 이게 구글이 번역한 겁니다. 권력이 how power can deform the brain, deform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폼을 변형시키는 거죠. 권력이 어떻게 뇌를 변형시킬 수 있는지, 권력의 자리에 가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deform 한다는 게 뭐예요? 기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포일 시킨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가면 자기 뇌가 기형으로 바뀌고 스포일 된다는 거예요. deform, 엉망진창을 만든다는 거지.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 및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사회적 렌즈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음식, 교육, 직업, 잠재적 배우자와 같은 귀중한 자원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적고 종종 힘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가장 중요하죠. 평범한 사람들은 권력이나 강력한 역할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권력을 잡거나 강력한 역할을 보이게 파워풀한 롤을 맡으면 거기에 도취된단 말이에요. intoxicated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intoxicated는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도취된다는 거예요. 흥분하게 된다는 거지. 권력을 줄 경우, 강력한 역할을 맡을 경우 거기에 도취되는 거죠. 권력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일시적으로 입는 것만으로도 두뇌 프로세스를 다시 코딩하는 거야. 리코딩하는 거지. 다시 코딩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일시적으로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두뇌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것은 전두엽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뇌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인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거의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국회의원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장을 찬 거죠. 완장. 이는 권력이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박찬대는 자기가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죠. 계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딸랑이로 또 이재명이 말을 잘 들으니까 박찬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퍼지자 그냥 다른 사람 나와봤자 쪽팔리고 그러니까 박찬대를 추대한 거죠.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저 얘기를 듣고 저놈이 미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확 커졌죠. 그래서 나중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했냐?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을 말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원내대표가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혹시 완장이라는 소설 예전에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윤흥길 선생이 쓴 완장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완장을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땅 투기를 해서 돈을 엄청 번 사장이 자기 땅 내에 있는 저수지에다가 잉어장 있죠. 잉어장을
잉어장이란다. 그 뭐죠? 그 양어장. 잉어장인가? 아니 그 고기 키우는 거 뭐야? 그 인공으로 고기 키우는 거. 양어장이지. 그 양어장을 만들었는데 그 양어장을 관리할 관리인이 필요하잖아. 그 동네 그 이 건달에게 다 돈을 조금 주면서 또 줄 테니까 여기 좀 그 양어장 관리를 하라고 여기다가 뭐야 완장을 이제 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진 종술이라는 놈인데 이 종술이가 완장을 찾아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기합을 주고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이 필요 없잖아. 읍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읍내 나갈 때도 완장을 차고 나가. 종술이가. 나는 그거 보고 박찬대가 저런 거 보고 아유 저 박찬대가 완장찬 종술이 같다고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박찬대는 저런 권력의 자리에 가지 않을 때는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한 친구죠. 그런데 박찬대가 원내대표를 할 군번이 아닌데 원내대표가 된 것은 이재명 덕분이죠. 이재명의 뜻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왜 이재명은 군번도 안 되고 아직 훈련도 안 된 박찬대를 시켰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냥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으로 빙의 돼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누구야? 박광훈이 원내대표 했지. 그지? 그 다음에 박광훈이 원내대표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 부결을 시켜주니까 그때 단식할 때잖아. 병원에 가 있을 때야. 병원으로 박광훈이 찾아가지고 그 총선 이 공천권을 그냥 다 위임해주면 그 부결시켜주겠다 하고 딜을 했다는 거 아니야? 박광훈이가 그러는데 아니 미쳤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박광훈이가 와서 수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결이 됐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박광훈이는 이제 날아갔고 그 대신 홍익표가 들어왔는데 홍익표도 똑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나타난 놈은 다 자기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든지 친문 세력을 어떻게 해서 임종석을 데려다가 놓고 어떻게 하려고 지랄 발광을 했는데 얼마나 뼈가 아프겠어. 자기 뜻을 좀 잘 따르는 놈 한 놈이라도 좀 원내 총무를 시켜주자. 원내대표를 시켜주자. 한이 맺혔을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하잖아, 이 친문 세력. 이재명이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친문 세력들이 나가서 그냥 이재명의 입을 틀어막는 거지. 입 틀막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당 대표하면서 한두 번을 당했냐고. 그런데 이런 정보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야. 어떻게 하겠어. 이재명이 사이다가 빠졌다. 무슨 사이다는 어디 갔냐. 이제는 이재명이 바뀌었다. 이재명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고분고분한 박찬대를 볼 때 아직 훈련이 덜 됐지만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좋게 봐주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될 땐 나도 이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못이 보이질 않아요. 자, 고민정이 또 무슨 짓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도 완장 찼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정 왜? 다른 사람은 다 나가 떨어졌는데 뭐 재선 3선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갔더니 자기는 초선인데 재선을 떡하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장을 확 찬 거지. 기존 민주당 이념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이제는 아주 종부세를 폐지하는. 미쳤지 얘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변방에서 길을 찾다. 그러니까 친명이 아니라는 말을 굳이 선언한 이유. 이게 신동아에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고소득자 대변할 사람도 필요해. 민주당이 고소득자를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야. 자기가 대변하겠다는 거지.
조국, 지금도 같은 방향 바라보는 동지. 미친놈이지, 나. 미쳤어요. 이재명 대표 연임은 당원이 판단하겠지만 나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눈에 가시지. 고민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민정이 그 조선일보가 이제 받았었어요. 신동아한 거를. 종부세 폐지하야. 언제까지 서민정당만 표방할 것인가. 중도 싸움 위에 기존 이념 벗어나야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 기존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완장을 찼으니까 어떻게 뇌가 기형으로 바꾼 거예요. 네 뇌가 스포일 된 거죠. 이거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권력을 차지하면 뇌의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것은 이미 뇌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자기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성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정을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비판했던 거예요. 말하는 거 뭐 말거든.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악마화해서 이재명을 내쫓으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고민정, 홍익표, 홍영표 이런 놈들 다 이런 그 또라이 같은 애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친문 세력이죠. 386, 민평년, 친문 다 같은 놈들이에요. 다. 이해하셨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옆에 앉았다, 누가 누구와 악수했다, 누가 누구를 따라갔다 이런 얘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으로 내가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니까 난 기자의 말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난 정치평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평가를 할 뿐입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원칙은 비전 전략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합의해서 진리의 길 위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서로 성격은 달라. 키도 작고 크고 몸무게도 무겁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얗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까맣고 어떤 사람은 코가 크고 코가 작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좋고 눈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귤을 좋아하고 다 달라. 그러나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근데 고민정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누가 반대 방향으로 가? 문재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거야. 검찰 개혁을 하면 빨대가 뽑히는 거 아니야? 그 빨대를 꽂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윤석열을 후계자로 삼은 거지. 플러스님, 그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주장해줘야 합니다.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합의의 원칙, 합치의 원칙, 이것은 반드시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의 이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재명과 당 지도부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